아만다는 사실 서비스 내고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직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성에 차진 않았어요. 이게 다야? 한국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던 인더스트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리딩을 해왔는데도 본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창업가 모임을 갔는데 마침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을 수도 있고 평생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하겠다. 여러 산업을 찾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100년이 지나도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 인류의 식량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 저희가 창업할 때쯤 돼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농업을 디지털화하는 에그테크 회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회사들이 되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인재들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국내만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150조 정도 되는,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2000조가 넘는 엄청 큰 시장이더라고요. 여기는 필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드는 비닐하우스 농법의 엄청난 강자거든요. 사실 이런 농법이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항상 일정하게 식물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유럽 쪽에서는 20년 전부터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를 해서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농업 보급률이 99%에 달할 정도로 스마트팜 도입이 좀 더 빨랐고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도출된 인사이트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생산량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체 농가 중에 아직 한 1% 정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스마트팜, 농장의 데이터화 이런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고 저희가 평생 사업을 했던 영역이더라고요. 저를 지근거리에서 봐왔던, 아니면 저와 함께 일을 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분들 위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데 밥 먹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린랩스로 오라고 했을 때 2번 정도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농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저한테 IR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농업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놀랐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더 끌렸어요. 과격한 혁신이 전통 산업에서 일어날 때는 그 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까지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에너지와 활용 방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방식과 속도로 전통 산업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팔을 만들었던 피터 세일도 원래 금융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도 호텔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히려 농업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창업자들이 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어차피 산업의 혁신은 그 산업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혁신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 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농민이 잘 생산하고 잘 유통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 계속 스마트팜을 이야기를 했던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고령화였거든요. 농민들의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가 됐었는데, 비닐하우스가 더워지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70세 된 분들이 일일이 다 돌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농장은 자동화가 안 돼 있지? 조금만 바꾸면 산업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처음에 저희가 많이 했던 거는 지금 기존 산업에서 배포되는 제품들에 대한 단점들을 굉장히 빠르게 좀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현지에 가서 농민들 인터뷰를 해봤더니 정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에어컨 껐다 켰다 하는 수준의 리모컨 정도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사라지고,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농민들 피해가 너무 심각한 거죠. 야, 이거는 뭐 신뢰를 지켜가면서 도망가지만 않아도 우리한테 주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두뇌가 없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모든 환경들에 대한 상황이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돼요. 한마디로 저희 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뇌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식물이 살기 좋은 온도를 맞춰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반응이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라는 반응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걸 해결해야 되지 하면 진짜 계속 도전하는 편이에요. 전국에 안 가본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차량을 많이 운행할 때는 10,000km 이상 운전을 했었고요. 항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전단지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막 이래야 믿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치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팜모닝 좋아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저희 걸 많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스마트팜을 이용하기 전에 힘들었던 것은 농장을 떠날 수가 거의 없어요. 감옥에 있는 거라니까 거의. 여기 천안은 온도가 추운 날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는데 만약에 전기가 꺼졌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자고 있으면은 지금 전기가 꺼져서 온실안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온실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쪽방에서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이상 있나 이상 없나 이걸 반복하면서 겨울을 지내야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값들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제 속박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어찌 보면 나한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농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서 농업의 미래로 제가 주로 오히려 되게 잘 될 때 밥상을 걷어차는 일을 잘 하거든요. 저희가 첫 해 출시하자마자 매출이 30억, 두 번째 90억, 그 다음에는 200억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가 지금 스마트팜으로 잘 되고 있고 빠른 성장에 막 심취해 있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계속 여기만 에너지를 엄청 쏟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17년부터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1,500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해봐야 뭐 2,000개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의 혁명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스마트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장을 경영을 잘 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케이 이제는 플랫폼적인 데이터 솔루션을 만드는 쪽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조직을 완전 뒤집어 엎었었죠 그때는.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FBN의 비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미국의 농업계 구글에 같은 회사인데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이 세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농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공유하고 플랫폼에 올려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선했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무료로도 정보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스마트팜의 장점을 알리고 또 보급률을 높이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양쪽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날씨 기능,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실 반응이 되게 뜨뜻미지근했어요. 농민이 필요한 거랑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문제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보조금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처럼 내가 이번에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되게 불편하게 봐야 되고 신청 자체도 되게 복잡한 양식으로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최대한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정보가 떴을 때 알림을 주고 사업 계획서도 같이 작성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농업에 이런 시도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앱이 나왔다는 거에 되게 신기해서 많이 받아보셨던 것 같고 저희가 되게 빠르게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진짜 앱이 완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농장 경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저희도 놀라울 정도로 아만다 때만큼이나 농민분들 반응은 되게 뜨거운 것 같고 오히려 그때보다 유저들이 입소문을 퍼뜨리고
가입을 해주는 속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놀랄 정도로 그만큼 농업 종사자분들께서 이런 정보에 대한 갈증이 되게 컸던 게 아닐까. 그렇지만 올해 축산으로의 진출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농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의 범위가 축산업, 수산업까지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식량 문제 해결을 해보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 축산업이 50조짜리 시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고, 근데 축산업은 디지털화가 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좀 더 기업화돼 있고 데이터 기반을 해서 가축들을 관리하고 싶은 니즈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축들은 되게 많고 거기에서 실제로 일하는 농민분들 수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린랩스는 농업 쪽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굉장히 큰 플랫폼을 갖고 있고, 리얼팜 같은 경우는 축산의 전문 회사로서 생산 기반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면은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린랩스는 한마디로 스마트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농부들을 중심에 놓고서 다양한 것들을 하나씩 붙여보는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부들을 위한 지식인 같은 서비스도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고, 이런 실험들을 시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이끌어져 나오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린랩스의 전략이 과거에는 스마트팜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농부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만 좋아해 도 그린랩스의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결국은 이 회사는 모든 농부들이 팜모닝을 가지고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슈퍼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가가 제일 괴로운 순간이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예요. 뭐 하면서 시간 때우지가 아니라 우리 팀은 뭘 보고 달려야 될지를 내가 말을 못 해줄 때가 정말 미치거든요. 근데 아만다 할 때가 그랬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다 차고 있지. 그러면 뭐 글로벌 해야 되나?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이 솔직히 보이지가 않았어요. 인접 사업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게 그때는 저의 한계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린랩스를 하면서는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냥 계속 할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가 오히려 더 고민이고, 정말 신나게 질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르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 산업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혁신을 일으켰죠, 농업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거죠. 제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는 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쪽엔 저는 농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농업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고되지 않으면서 보람 있는 직군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팜모닝이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이제 농민들의 그 메시지? 그 정도로 혁신할 수 있는 농업의 유일한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 넘버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 전체에 저희 솔루션이 보급이 돼서 농업이 혁신적으로, 그리고 축산업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이 도전, 농업을 디지털 혁신하는 이 도전에 계속해서 저는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희 회사, 저희 팀의 도전은 계속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지금부터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